씬 넘버 77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저녁. 뚱땅거리는 소리를 따라 빈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지소. 대포 옆에 불통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청국장이 보인다. 대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원리집 만들어주고 있지. 누구 맘대로 집을 만들어줘요? 내 괴집 만들어주는 게 싫어?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포가 지소에게 나무판자를 잡으라는 손짓을 하고 지소는 대포를 돕기 시작한다. 대화하는 사이에 완성된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계집.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 근데 저기 큰 길 건너 골목에 개를 차는 전단이 붙어있더라고. 네? 그 개가 너희 개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아마 비슷한 종류겠죠. 그렇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이름도 원리라는 거지. 지소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청국장을 끓이고 있네요. 씬 넘버 78 학교 앞 거리 마침. 차량이 들고 온 전단을 뺏어드는 지소. 월리를 찾습니다 라고 적힌 전단 CU.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다 수거해야 돼. 왜? 아저씨가 이걸 봐서 잘못하면 들키겠어. 중략 부분 줄거리. 지소와 채랑은 동네 피자 배달 부인 석구에게 부탁해 전단을 수거한다. 그날 밤 형사 2명이 마르셀에 찾아와 마르셀의 자산을 관리하던 박 이사에 관해 수영에게 묻는다. 형사들은 박 이사가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다 넘겨버리고 보상금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인은 충격에 빠진다. 다음날 아침 전단을 들고 마르셀을 찾은 지소는 정원과 호를 오가는 경사들과 빨간 스티커가 붙은 각종 집기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지소는 곧장 집무실로 올라가 노부인에게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울먹인다. 씬 넘버 84 레스토랑 마르셀. 홀과 집무실 낮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얼만데요? 2억 5천만 원이란다.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는 표정으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쳐다본다. 윤서오라는 글씨, CU, 그러죠. 인서트, 삽입화면이라네요. 인서트, 삽입화면. 인서트,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에 삽입한 화면. 씬 넘버 66에서 원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원리의 이름표. 윤서,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 원리인가요?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춘다.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안 밤. 정연 제발. 정연이가 누구였지? 지소네 엄마. 운전석에서 차 열쇠를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연. 엔진은 시동이 걸릴 듯 하다가 이내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 정연 돌아보면 너희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힘들어도 좀만 참자. 응?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 말 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빠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아빠 집 나간 거 아니었어?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엄마 생각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잔뜩 부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철은 엄마가 들어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재우고. 야! 파르르 떨리는 정연의 입술. 지소는 차문을 열고 내린다. 지석은 지소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정연은 이마로 운전대를 꽝 들이받는다. 엄마하고 말다툼을 했네요. 씬 넘버 86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밤. 대포 침낭 속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지소와 지석을 발견하고는 너희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잠만 자고? 누나랑 엄마랑 싸웠대요. 야! 아니에요. 아저씨가 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 대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텔레비전 모양의 장난감을 꺼내 지소에게 건넨다. 장난감 한가운데 보이는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지소. 이국적 느낌의 남국 풍경.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인다. 너 미얀마라는 나라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거기에 무켄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장난감을 내려놓으면.
나만 한 딸이 있으면 못 그러겠죠? 장난감을 가리키며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 싶지. 넌 상상도 못할걸? 아니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 고개 숙이는 지소. 울먹이며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애써 대포의 눈길을 외면하며 멀리 바라보는 지소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군요. 씬 넘버 89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앞 밤. 다시 차로 돌아온 지소와 지석. 그런데 차에 정연이 보이지 않는다. 누나 엄마가 없어. 어디 근처에 있겠지. 지소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지석은 엄마를 외치며 차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야 조용히 못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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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랬겠죠. 동네 사람 잠 다 깨겠다.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야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아 시끄럽다니까. 거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는 운전석 옆 구두 상자를 열어본다. 상자 안에 정연의 화려한 구두가 보인다. 상자를 도로 다 들여다 상자 뚜껑에 적힌 글을 발견한 지소. 여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좋은 남편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딱 일주일만. 아빠의 글을 읽다 마지막 일주일에 울컥하는 지소. 지석 보고 계속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지소. 그때 다시 엄마 하는 지석의 외침이 날카롭게 들려온다. 지소가 고개를 획 돌려 보면 멀리 가쁜 숨을 내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정연이 보인다. 누가 멋대로 밖에 나가 라고 했어. 이 시간에 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한다. 지석의 손을 잡고 지소에게 다가온 정연은 지소의 등을 연신 때린다. 아주 못됐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어.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지석과 달리 지소는 울음을 꾹 참고 있다. 정연은 힘이 빠지고 무너지듯 쓰러지며 지소를 끌어안는다. 화해를 했군요. 너희까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희도 없으면 지소를 안아준다. 울며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희를 차에서 키우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정말 나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봐 기다리는 거지? 말없이 지소의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며 펑펑 울며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빨리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놔줬으면 좋겠어. 지소의 얼굴을 비비며 엄마도 그래. 지소야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지석을 끌어안으며 지석이도 이리 와. 별빛이 비치는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 나는 걔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건 내레이션에 씬 넘버 90 학교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전단을 발견한다. 개를 데려다준다. 돈을 받는다. 행복하게 끝! 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에 See you close up. 지소 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만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정말? 우리는 원리를 마르샬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오우 완벽한데? 좋았어. 씬 넘버 96 레스토랑 마르샬 밖 저녁. 대포의 오토바이 손수레가 마르샬 앞에 도착한다. 손수레에서 내리는 지소, 지석, 차량과 원리. 고맙습니다 아저씨. 마르샬을 올리다며 엄마가 집을 구했나 보구나. 참 좋네. 그게. 대포는 오토바이에 다시 시동을 걸고 가려는 순간 잠깐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지소에 건네며 참 이거 요전에 길에서 주웠는데. 대포가 건네는 것을 받는 지소. 자세히 보니 원리의 방울 목걸이 방울 옆 이름표에 원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윤서호라고 새겨져 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이건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대포는 고개를 돌려 지소를 바라본다. 아저씨 딸도 아저씨 엄청 보고 싶어해요.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거려? 대포는 지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누른다. 지소는 혼자 원리를 놓고 나오기로 하고 지석과 채랑은 원리와 작별 인사를 한다. 넘버 97 레스토랑 마르쉘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원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준다. 원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원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지소를 바라보며 원리를 찾아줘서 고맙다. 원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원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에 다다라 멈춰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뭐? 사실은 제가 원리를 훔쳤어요. 여기서 두 가지 시험 포인트는 있어. 대포는 원리가 전단지에 쓰인 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지소가 한 말이야.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요. 이 부분이야. 네. 이 부분은 어쩌면 노부인이 자기 아들도 그렇게 네. 자기 나름대로 목줄을 해서 아들에게 걸어놓은 거 아니야.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네. 이런 것도 이중적 형태로 고급 문제에서는, 킬러 문제에서는 충분하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학교 그 선생님이나 문제를 낼 줄 아는 전문가들이 보면 딱 이게 눈에 띄어. 네. 사실은 오히려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요. 이거를 지소가 훔쳤다는 어떤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네. 그런 고백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목줄을 풀어주다 라는 의미야. 네. 왜냐면 노부인이 자기 아들에 대한 회한이 있잖아. 네. 후회하면서 한스러워하는 게 어쩌면 노부인이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목줄을 채워놓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내레이션의 형태를 띠네.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얘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500만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인,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씬 넘버 98 마르쉘 정원 저녁. 어깨가 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간다. 차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얘야. 지소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노부인이 계단 위에 서 있다. 내일 마르쉘에 와서 원리 산책을 시켜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지소. 씬 넘버 100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 안 밤. 일을 마친 정연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공책을 덮고 정연을 본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주는 정연. 이게 뭐야? 정연 열어봐.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있다. 정연,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연을 꼭 껴안는다. 엄마하고 딸하고 갈등이 해소되네요. 네. 엄마의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소가. 학습 활동에 보면 몽타주 기법, 씬 넘버 62에서 사용된 것 같은 몽타주 편집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몽타주 기법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다. 이러한 몽타주 편집 기법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4번. 나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은 하겠네요. 보기는 씬 넘버 75 일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두 글의 갈래상 차이점. 지수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노부인의 앞에 섰다. 잠시 후 노부인이 말했다. 원리를 어디서 봤니? 생각지 못한 질문에 지수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빨리 둘러대야 했다. 아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초조하게 서있던 수영이 지수를 노려보며 물었다. 네, 확실해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걔를 잃어버리신 게 맞죠? 지수는 열심히 원리 흉내까지 내어가며 대답했다. 자신의 얘기에 무척 반가워할 것이라는 지수의 기대와는 달리 노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 사건 전개, 시나리오.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소설은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도 사건이 전개된다. 시나리오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게 이제 현장성이죠. 네. 소설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작품 밖에 전지적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